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우리나라도 좀 재미없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오늘의 경제 소식 빠르게 보고 마무리 보도록 할게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첫 번째입니다. 엔비디아 과연 어떤 실적을 꺼낼까? 어제 엔비디아는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무려 4%나 하락했고 시간 내에서도 2%나 추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아직까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모두의 관심이 쏠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리서치의 자료에 의하면 무려 25%의 확률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4번 정도 똑같은 일이 생긴다면은 그 중에 분명 한 번은 15% 급등하거나 아니면 15% 급락하는 그러한 시나리오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 지옥이 펼쳐지고 더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면 당연히 한 번 더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텐데, 긴장감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발표 시간은 내일 아침 6시라고 합니다. 한국 시간으로 6시. 그러니까 이제 미국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일어날 때쯤 모든 결과가 나와 있겠네요. 잘 됐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초전도체 슬슬 고점의 신호가 등장. 주가의 고점은 당연히 알 수가 없겠지만 보통 우리는 고점에서 거래량 터지면서 윗골이 나오거나 아니면 음봉이 나오면 고점 아닐까라는 의심을 해봅니다. 과거 삼성전자가, 에코프로가, 최근에는 제주반도체가 각각 화려한 불꽃을 음봉과 윗골이와 함께 끝내는 걸 볼 수 있었죠. 자, 그런데 신성 델타테크가 오늘 딱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크게 급등하다가 윗골이 음봉까지 보여줘서 충분히 걱정이 나올 만한 위치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성 델타테크는 18만원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내며 시가총액 5위까지 올라갔지만 다시 또 떨어지고 있는데, 진짜로 초전도체가 존재하는 건지, 주가를 봤을 때는 일단 초전도체 충분히 한 100개는 더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트도 한번 봐야겠죠. 왼쪽은 제주 반도체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에코프로. 각각 고점이 딱 터진 날 보시면은 윗꼬리와 음봉이 함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아래쪽에 보시면은 거래량도 빵 터지는 것도 볼 수 있고요. 보통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초전도체 관련주 조금 주의는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다음입니다. 공모주 내일 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는 스펙 청약밖에 없어서 큰 관심이 없으셨을 듯한데, 그런데 이제는 상장하는 친구들이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어지니까 당연히 까먹지 말고 잘 팔아야겠죠. 일단 내일은 K웨더가 상장합니다. NH투자증권에서 청약을 했고 아마도 거기서 매도를 해야겠죠. 잊지 말고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신규 상장주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높은 수익도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 금요일에는 E8와 코셈이 있습니다. E8는 기대감이 조금 낮은 편인 반면 코셈은 높은 편인데 둘 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내일 NH, K웨더 잊지 마시기 바래요. 다음입니다. K뱅크 상장합니다. 국내 1호 인터넷 뱅킹인 K뱅크가 드디어 상장에 나선다고 합니다. NH투자증권, KB증권, 그리고 BOA를 상장 주관사로 선정했다고 하고요. 착착 진행되는 걸 봤을 때 아마도 올해 상반기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좋은 공모주 계속 몰려오기 바랍니다. 그리고 APR 이야기를 한번 쓱보도록 하겠습니다. 갈수록 공모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번 APR 경쟁률은 정말 극악이었죠. 20명 중에 1명이라니 이건 좀 심하다라는 얘기가 나올 법한데, 그런데 개인적으로 금액이 크다 보니까 배정 주식수가 적어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그런데 실제로 공모주를 처음 하신 분들도 많이 늘어난 게 팩트라고 합니다. 이번 APR 청약자 중에서 신한투자증권에 무려 62만 명이 몰렸다고 하는데 그 중에 30만 명이 최초로 청약한 사람들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물론 다른 증권사에서는 청약하다가 이번에 신한 처음 만들어서 한 사람들도 분명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많다는 걸 볼 수 있고, 아마도 APR 워낙 수익 기대값 자체가 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어그로를 끌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우리가 공모주 받기가 조금 더 확률이 낮아질 듯한데, 그럼에도 잊지 말고 당연히 청약은 해야겠죠. 계속 공부해 보도록 하고, 그리고 모든 게 다 이런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이러다가 분명 몇 개월 뒤에 공모주가 재미없는 때가 분명 올 겁니다. 그때가 되면 어차피 빠져나갈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또 좋아질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후로 몇 개월 뒤에는 또 좋아질 건데,
그때 우리가 또 왕창 먹다 보면은 또 들어온 사람 생기고 다 이렇게 돌고 도니까 너무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음입니다. 아직도 가격 경쟁 중. 작년이 지나면서 가격 경쟁은 끝난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포드가 전기차 모델인 머스탱 마하 2 가격을 내렸다고 합니다. 최대 1,000만 원 수준을 내리다 보니까 결국 테슬라 주가가 또 어제 하락했다고 하네요. 자, 이 와중에 포드에서 가격을 내리는 걸 봤을 때 2023년 재고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포드만 그런 게 아닐 것이다 라는 게 당연히 맞겠죠. 전기차 업계에서 현재 재고 문제가 갈수록 커지는 걸 예상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아마도 올해 말쯤에는 전기차 대란 같은 게 생길 수 있을 듯 합니다. 혹시나 전기차를 살 생각이라면은 올해 말에 크게 할인하는 전기차를 줍줍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저끼리 또 올해 주식 투자 막 대박 내고 난 다음에 연말에 전기차 할인하면은 그때 한번 관심 가져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삼성생명 더 오를 수 있다. 저 PBR 기대감으로 계속 올랐던 삼성생명 오늘 또 좋은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 중심에는 여러 증권사의 매수 리포트가 있었다고 하며 NH투자증권은 목표가 9.9만원 상향 리포트 냈다고 하네요. 애초에 워낙 저평가였던 친구였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도 높은 상황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추가된 주주 환원이 아마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자사주 소각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참고로 삼성생명 이렇게 주가가 올라도 올해 예상포는 여전히 8밖에 안 되고 PBR은 0.3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추가 상승 기대감 분명 있겠죠.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중국 증시가 최근 들어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공부했던 부분이다 보니까 아마도 정찰병 정도는 보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추가 상승 기대감이 있을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콩 항생지수가 전날보다 2.3% 올랐고요. 상해 지수가 1.3% 넘게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와 FOMC 회의록 등 굵직한 이벤트를 앞두고 뉴욕 증시는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 하지만 중국은 5년물 APR을 인하하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시장의 호재로 작용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얘기도 나왔네요. 베이징 증권거래소 및 대형 국유 기업에 한해 당일 결제 거래 제도를 시범 적용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월요일날 주식을 매도하면 수요일날 돈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는 오늘 매도하면 바로 오늘 당장 계좌에 돈이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자 어쨌든 중국 정부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신호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이 나타나며 중국 증시가 좋은 흐름을 나타냈는데 이 반등세가 이어질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중국 관련 ETF는 충분히 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다음입니다. 저커버그 10년 만에 방한. 저커버그 메타 CEO가 10년 만에 한국을 찾는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달 말에 방한에 이재용 회장과 만나 AI 관련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2013년 한국을 찾아 이재용 회장과 7시간 동안 회동을 가진 것이 마지막 방한이었다고 하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나 흘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두 사람은 하버드 동문이라는 특별한 인연도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엔비디아가 이렇게 올라간 이유는 당연히 이것 때문이죠. AI 칩 시장을 80%나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빅테크들은 자체 칩 개발이나 생산을 모색하고 있는 중인데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도 삼성전자가 메타와 함께 손잡고 강력한 경쟁자로 올라가 주지 않겠니? 그런 부분을 기대를 한다고 하네요. 메타 전용 AGI 칩 생산 등을 기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소식도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ARM과 동맹 강화.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가 ARM과 손잡고 차세대 시스템 온칩 IP를 삼전의 최첨단 GAA 공장에 최적화하는 협력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번 협력을 통해 삼성전자는 팹리스 기업의 GAA 공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차세대 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앞으로 AI 반도체 이쪽에서도 삼성전자의 입지가 커질 수 있을 듯한데 다 잘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의료 대란이 장기화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의료계 파업 길면은 6개월 이상 간다. 내용을 한번 보자면은 의료계와 정부의 대립으로 의료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번 전공의 진료 거부로 시작된 파업은 짧으면 2에서 3개월, 길면은 6개월 이상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MBC에서도 100분 토론을 진행을 했는데 급속한 고령화 진행 속 의사 증언의 필요성을 강조한 정부와 체계 변화 없이 증언한 선후 관계가 잘못되었다는 의료계의 의견 차이는 전혀 좁혀지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도 당분간 의료 대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관련주도 들쑥날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입니다. 육아전담 남성 역대 최대.
작년에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육아를 전담하는 남성이 16,000명에 달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는 숫자가 조금 적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게 역대 최대치라고 하네요. 그리고 연령대를 기준으로 보면 40대가 53%를 차지하며 가장 높았다고 하며 30대는 28%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 또한 놀라운 부분이죠. 이런 식으로 육아만 전담으로 맡고 있는 남성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3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 반면 육아만 전담하는 여성은 84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연하겠죠. 매년 줄어드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작년엔 전년 대비 15%나 줄어드는 모습까지 나타났다고 하네요. 아마도 갈수록 이런 흐름이 가속화될 듯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실시. 최대 4.5% 금리의 이자 소득 비과세와 소득 혜택 공제를 담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기존 청년 우대형 통장을 개편한 것으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 19에서 34세 이하 무주택자라면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가입만 하면은 납입 금액의 최고 4.5% 금리를 제공하며 월 1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자 소득은 500만원까지 비과세하며 납입금의 40%까지 소득 공제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여기까지만 보면 충분히 매력적인 통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통장의 진짜 매력은 이겁니다. 집을 살 때죠. 내가 만약에 청약에 당첨이 되었다면은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사실 이거는 다른 적금이나 예금 그런 걸 들 거면은 차라리 이걸 드는 게 낫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매우 매력적인 상품인 걸 볼 수 있습니다. 혹시나 청년이시라면 이거는 관심 있게 봐야겠네요. 다음입니다. 20대 국민 세단은 부모님 세대에서는 역시 그랜저 전에는 소나타가 국민 세단이었습니다. 그래서 60대, 70대는 여전히 소나타에 대해서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소나타의 판매량만 봐도 60대에서 소나타가 10등이고 70대에서는 2등을 차지할 정도로 소나타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그랜저가 좀 높은 나이대 사고 그 다음에 소나타 정도는 낮은 나이대 젊은 감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고 실제로 소나타도 그쪽을 타깃으로 노리고 있긴 하지만 그런데 20대 판매량에서 소나타보다 잘 팔리는 거는 역시나 K5였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소나타는 아빠가 타던 차 이러한 인식이 있다 보니까 조금은 기피하는 현상이 나오고 디자인이 조금 더 스포티한 K5가 더 인기를 끈다고 하네요. 다만 소나타든 K5든 둘 다 입지가 그렇게 높지만은 않습니다. 중형 세단은 준중형과 대형 사이에서 애매한 포지션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소나타나 K5 살 거면은 조금 더 줘서 그랜저 사고 만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 판매량 10위권 내에 K5와 소나타 둘 다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드디어 이제 내일 아침이 되면 모든 게 다 끝나 있겠죠. 엔비디아 실적이 어떨지 기대감 가지고 걱정 조금 가지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